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디코더와 조금 성질이 반대, 완전 반대는 아니고요. 약간 반대가 되는 멀티플렉스에 대해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 부분에 보게 되면, 컴퓨터 CPU죠. 보게 되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U 안에 있는 일종의 저장소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D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이 대면 수업에서는 메모리까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근데 이 좀 비대면이고 학생들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오셔서 만들어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와 같이 오늘 하듯이 이 종이에다가 하는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할 거는 멀티플렉스다라고. 네, 이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걸 줄여서 MUX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보게 되면 극장에 멀티플렉서 뭐 형태의 극장들이 있죠. 네,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거는 최대 2의 n승계의 입력이 있고 입력에서 이 이진 신호를 받아요. 이진 신호를 받아서 이 그 한 개의 이 그 출력으로 그 전달하는 경우죠.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의 n승계 입력인데 여기서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거죠. 입력인데 여기서 이 한 개만 선택되는 거다 이죠. 한 곳만 선택이 돼서 출력으로 값이 전달된다라는. 그리고 이와 같은 거를 어떤 거냐면 주합회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합회로니까 이 그전에 어떤 값이 전달됐는지에 대한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희 보통 이제 2의 n승계를 이 그 한 개의 출력으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이 그 4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 개 출력을 한다 그래서 4 곱하기 1 먹스라고 하는 식으로 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 다시 말해서 2의 2승계를 한 개로 출력해 주는 이런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보면 박스를만 그리게 되면 입력 들어오는 부분이 4개가 있고 출력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 입력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파이프면은 뭐 자동차 선이다, 차선이다라고 하고 이 하나에 해당되는 선으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I형 차선에 의해서 F로 갈 때 다른 차선에 있는 차들이 들어오게 되면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다. 일종의 신호등. 그래서 그 이거는 순수하게 입력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출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을 갖다가 셀렉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셀렉터, 선택. 어떤 입력을 출력으로 내보낼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동작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선택 단자가 있고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I0이라고 하는 거에 0 또는 1이 들어갈 테고 여기도 0 또는 1, 여기도 0 또는 1 어떤 값이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0이 됐던 1이 됐던. 그러면 만약에 이 선택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0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0이 입력이 됐다면 여기도 출력이 0이 나가겠죠.
여기 입력이 1이었다면 여기도 1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입력값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거를 선택은 두 개에 해당되는 이 그 단자가 있으니까 네 가지 경우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00일 때 이 선택 단자가 00일 때는 이와 같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선을 따라서 이 출력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 출력이 되냐면 I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입력값. 그래서 I0에 들어온 입력값이 F라고 하는 거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I1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출력에는 I1에 해당되는 게 나가겠죠. 이때 나가는 걸 선택에 신호등에 해당되는 걸 0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러면 여기에 I1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돼서 F라고 하는 걸로 전달이 된다. 세 번째 I2라고 하는 게 선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하는 거는 이와 같이 10이라고 하는 신호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값에 해당되는 I2가 F로 출력이 된다. 자, 마지막 I3에 해당되는 게 이 그 입력값이 F로 출력되기 위해서는 1이라고 하는 신호가 선택이 되고 선택이 그래서 이 그 출력값이 이렇게 결정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그 구성이 된 이런 동작표로부터 이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논리식을 한번 구축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논리식은 F라고 하는 출력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I0이라고 하는 이 그 출력값이 전달될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S1이 0이고 S0이 1이죠. 따라서 I0이라고 하는 출력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S1이 0이고 그리고 S0도 1이다. 그래서 S1이 0 and S0이 0 따라서 프라임을 붙이는 거죠. 또는 I1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S1이 0이고 S0에 해당되는 게 1이죠. 그래서 0이니까 여기다 프라임을 붙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이니까 프라임을 빼면 되겠죠. 네 번째, 이 I2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S1에 해당되는 게 0이고 S0에 해당되는 게 0이죠. 따라서 I2가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S1이 1이고 S0이 0이다. 그래서 0은 프라임을 붙이면 되겠죠. 자, 마지막 I3이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 단자에 해당되는 입력이 둘 다 1일 때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논리식이 하나 구축이 됐어요. 자, 요 논리식대로 뭐를 하면 되냐 하면 이 회로를 구축하면 그것이 바로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다. 자, 그래서 입력이 4개, 그 다음에 출력이 1개인 경우에 대한 멀티플렉서 회로를 그려보면 이 논리식에 해당되는 걸 그대로 다시 뭐쓸 필요는 써볼게 다시 한번 써본다면 F는 I0에 S1 프라임 S0 프라임 그 다음에 I1에 S1 프라임 S0 그 다음에 I2에 S1 S0 프라임이었고 마지막에 이게 다 프라임이 빠져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논리식에 대한 거를 하려고 보니까 각각 항이 몇 개냐 하면 4개의 항이 있고 그게 이 AND 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4개에 해당되는 AND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아로 묶여 있죠. 따라서 우아 게이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출력 F고 이렇게 설계가 되겠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 입력 왼쪽을 보게 되면 하나가 I0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여기도 I1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여기도 I2 마지막 I3이라고 하는 출력이 있다는 것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S1, S0에 해당되는 선택 단단제 여기에 이 S1이라고 하는 거와 S0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S1이라고 하는 거와 S0이라고 하는 거와 S1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럼 하나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는 S0이지만 여기는 S0 프라임이 되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S1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이렇게 된 거 하나, 노란색으로 된 거 하나, 그다음에 초록색, 하늘색. 이렇게 해서 이 네 개의 신호에 해당되는 걸로 볼 때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둘 다 프라임이 붙는 거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하나가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연결될 테고 그리고 이 여치 그 하늘색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건 S1이라고 하는 것이 프라임이 붙는 거니까 S1에 해당되는 프라임은 여기서 이렇게 붙을 테고 S0에 해당되는 건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다. 자, 그 다음에 IE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S1이라고 하는 게 프라임이 없는 거죠. 그게 그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S0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초록색 부분이 S0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 둘 다 프라임이 없는 거니까 프라임이 없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갈색 부분, 주황색 부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를 이렇게 이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 그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되겠다. 이게 멀티플렉서인데 내가 필요하면 8 곱하기 1짜리를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고 하면서 늘려가면 되겠다. 이걸로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까 논리회로 시간에 한 거는 간단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자,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보통 CPU라든지 아니면 IO 프로세서와 같은 이 그 하드웨어 장치가 있죠. 그래서 CPU 등이라고 쓸게요. CPU 등에서 이 사용되는 일종의 이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 장치인데 여기서 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순수하게 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지스터에서는 증가 기능도 있을 수 있고 하나 감소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데이터를 왼쪽으로 이동 한 칸씩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에 대한 건 다 제껴두고 그냥 오늘은 그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구성은 보통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에, 이용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병렬 형태의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병렬 레지스터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입력을 I0, I1부터 해서 IN-1까지 N개의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Y0부터 시작해가지고 YN-1까지 이렇게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 출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를 만드는 하나의 구성 요소를 플립플롭을 썼다라 한다면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클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이런 장치라고 하는 걸로 보죠. 자, 여기에 연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병렬 레지스터다라고 불러요. 자, 이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모습은 N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N비트로 구성되어 있다 하죠. 출력이, 입력이 N비트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간략하게 하겠어
네 비트 차례 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비트 이 병렬 레지스터에 대해서 하나 구조를 보도록 하죠. 자, 레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플립플롭인데 우리 플립플롭 중에서 SR 플립플롭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었죠. 이제 이름만 쓸게요. S하고 R이라고 하는 거하고 Q하고 Q 프라임 이렇게 이 입력이 있고 클락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생긴 SR 플립플롭이었다면 여기다가 S는 항상 1이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이 부분을 S라고 쓰고 여기를 R이라고 쓰고 Q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항상 1이 들어가고 이게 1에 반대되는 값을 가지고 썼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 클락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클락.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입력을 뭐라고 하냐면 D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립플롭은 플립플롭인데 D 플립플롭이다라고 부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설계해서 이 네비트에 해당되는 병렬 레지스터를 한번 D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러면 D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SR 플립플롭 말고 D 플립플롭 좀 오른쪽에 그렸던 모습까지 볼게요. 4개니까 4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 병렬 형태로 구성했다라고 보고 D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크게 그려서 이걸 제품으로 낫 게이트를 하나 더 써서 만든 부분이다. 여기 입력이 이렇게 4개 입력이 있을 테고 이 4개 입력을 0번부터 이 3번까지 입력을 하고 여기에 Q하고 Q 프라임이 있겠죠. 그 중에 Q만 쓰도록 하고 Q 프라임을 안 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 이름을 Y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붙이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다 각각의 클락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이 클락 부분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색깔을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클락 부분들을 묶어주고 여기가 클락 부분이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이 그 하나의 이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레지스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병렬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병렬 레지스터다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이제 기능들을 더 넣어서 이 입력 I0 값, I1부터 이 3까지의 값이 y로 나가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이 심볼로 이제 워낙 많이 쓰게 되니까 심볼로 쓸 적에는 그냥 이와 같이 네 가닥의 신호가 네 가닥의 출력이 나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y를 굵게 하고 i를 굵게 해서 쓰면 되겠죠. 이게 이 4비트 레지스터다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블랙박스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 아 이런 형태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다 기능들이 더 추가돼서 이 단순하게 이런 입력하고 출력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증가시키는 거, 이 안에 저장된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나 저장된 값을 하나 감소시키는 기능, 때로는 또 이 그 저장된 거를 위로 한 칸씩 이동한다든지 아래로 이동하다는 듯이 그런 걸 쉬프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쉬프트 기능까지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기능들은 이번에는 빼고 뒷부분에 가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부품 중에 뭐냐면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이 메모리인데 D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SRAM에 대한 거다. 스태틱 램이다라고 하고 D램이라고 하는 건 다이나믹 램인데 이 다이나믹 램의 그 장점은
굉장히 직접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SRAM이라고 하는 스태틱 램, 이거는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거에서 SRAM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이제 SRAM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모리를 보게 되면 메모리 구성의 예를 가지고 볼게요. 이 보통 하나의 저장할 수 있는 게 32비트니 16비트니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 워드 사이즈를 이 3비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메모리의 용량을 얘기할 때에 보통 비트 단위로 얘기해요. 3기가비트, 뭐 4기가비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4개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는 4개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4개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에 대한 걸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4 곱하기 3이다라고 하는 거죠. 4개 워드에 4 곱하기 3 램이다 얘기하는 거.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와 같이 한 개 워드가 3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최대 저장 용량을 보게 되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플립플롭이나 아니면 레치아 같은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네 개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걸 사람이 사는 하나의 주소를 보고 하나의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이다라고 한번 보죠. 그럼 아파트 한 동에 한 집에 몇 명이 사느냐면 세 명까지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구 여기에는 몇 세대가 사냐면 네 개의 세대가 살았을 때 거기다가 아파트에다가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호실 번호를 붙여주는데 이진수밖에 못 붙여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0, 01, 10, 11 이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호실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개가 있으니까 2비트면 되겠다 이거죠. 이걸 어드레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0번 워드가 되는 거고, 이건 1번 워드가 0번 워드고, 1번 워드고, 2번 워드고, 3번 워드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 몇 개가 들어가냐면 3개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같은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뭘로 구성되느냐? 구성 요소들. 이런 구성 요소는 렛치라고 하는 걸 이용하자 이거죠. 렛치를 이용해서 설계하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SR 렛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4 곱하기 3짜리 이와 같이 이 SRAM에 대한 걸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 저장소의 모습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죠. 그래서 일단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다시 한번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 이제 박스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 주소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주소가 00부터 시작해가지고 11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어드레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드레스가 두 부분이 들어가고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 A자를 따와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어드레스에 따라서 첫 번째 해당되는 워드냐 아니면 마지막 워드냐라고 하는 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 입력 부분이 몇 개가 있었냐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입력 부분을 세 개가 있었고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입력과 출력이 다른 걸로 본다면 이 세 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메모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에 보게 되면
여기다가 메모리에다가 쓸 것인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이 줄을 타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메모리에다가 내용을 저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write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출력이 돼서 나가는 걸 갖다가 읽기 동작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read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가 동시에 사용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읽기 하는 동안은 쓰기가 안 되고 쓰기 하는 동안은 읽기가 안 되는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가 0일 적에는 뭐 이제 그 쓰기 동작하고 1일 때에는 읽기 동작하는 걸로 하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바라고 하는 걸 붙여서 이렇게 읽기와 쓰기에 해당되는 걸로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줄여서 R과 W라고 하는 걸로만 나타내자 이거죠. 뭐 바라고 써도 되고 프라임이라고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드레스 라인이 두 개니까 워드는 네 개의 워드가 있구나라는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개니까 2의 2승 그래서 4. 그 다음에 출력이 3개, 입력이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블랙박스 형태로만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3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저장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셀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셀이 0 아니면 1을 저장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BC라고 해서 빗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셀.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저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긴 게 몇 줄이 있냐면 네 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이 세 개는 그 첫 번째 주소가 00일 때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건 주소가 01일 때, 세 번째 해당되는 건 10일 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11일 때 주소에 따라서 결정이 되준다. 이렇게 만들었죠. 출력 부분, 그다음에 입력 부분, 이 각각에 해당되는 걸로 다 입력이 돼서 들어간다. 자, 여기 입력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색깔을 따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냐면 I 이 2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I 1에 해당되는 입력 부분이고 마지막 그래서 I 0에 해당되는 입력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출력이 되는 부분, 입력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에다가는 데이터를 셀에 있는 데이터를 에다 써놓다라고 한다면 노란색 선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이 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읽어드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선을 같이 묶어버리게 되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란 말이에요. 논리값으로. 그랬을 때 건전지 1.5짜리 건전지를 0에서 그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를 합쳐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무 저항 없이 이 부하를 걸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건전지가 뜨거워지죠. 물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전류가 그냥 막 흘러버려요. 그래서 실제 값은 0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0과 1을 합치면 안 되죠. 그래서 0과 1을 합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 그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회로가 뭐냐면 오화 게이트들을 출력 부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오화 게이트에 해당되는 것들로 다 입력을 4개씩을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워드 수에 따라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출력을 Y2, Y1, Y0 그래서 이 실제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까지 결정을 해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그 각각의 셀에 해당되는 것을 읽기 동작할 것인지 쓰기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 read라고 하는 거와 write라고 하는 신호가 있다라고 했어요. 영일 적에는 모든 신호가 다 이 쓰기 동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i0부터 i2 값이 bc라고 하는 걸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r을 하고 w 부분이 1이 된다면 이 그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다 출력값이 Y0부터 해서 Y2로 전달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셀이 일사불란하게 동일하게 동작해주는 부분을 이쪽 아래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이 부분들을 다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여기 출력값을 입력 를 연결해주면 리드하고 라이트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연결됐다 했죠. 여기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게 다 지금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연결된 겁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됐나 하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줄에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3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이렇게 된 걸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 줄씩 선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뭘 쓰냐 하면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부분은 입력이 몇 개냐 하면 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가 A형하고 A1이라고 하는 어드레스 부분이죠. 주소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 네 줄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입력을 네 개로 바꿔주는 장치가 뭐냐면 입력이 두 개를 네 개로 바꿔주는 걸 갖다가 디코더다라고 하는 거죠. 00일적에는 가장 위에 있는 줄이 선택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출력을 D0부터 D1, D2, D3 이렇게 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디코더 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출력값에 해당되는 걸로 이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윗부분을 가지고 선택되는 단차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D1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것들이 선택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A1이 1이고 A0이 0이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D2에 해당되는 것이 선택돼서 이게 세 번째 줄에 해당되는 셀들이 동시에 선택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색깔로 자, 이 갈색으로 쓸게요. D3에 해당되는 게 선택되면 마지막 줄에 해당되는 셀들이 3개가 동시에 선택되게 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 그 4 곱하기 3, 이 메모리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완전하게 얘기 안 한 게 빗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 빗셀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모습을 맞아 그리면 이 빗셀에 해당되는 것 갖다 복사해가지고 몇 개가 들어갔냐면 4 곱하기 3, 12개의 빗셀이 들어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4기가 램 또는 1기가 램을 만드는데 SRAM을 만든다 그러면 이 그 1기가의 빗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가계. 그리고 디코더가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들이 다 저희 그 반복해서 들어가는데 그 배치를 잘 해줘야지만 잘 저희 그 공간에 효율적으로 쓰겠죠. 그렇게 하는 이제 기술이 이 반도체 메모리 쪽의 기술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C라고 하는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에 대한 걸 보죠.
BC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B셀이라고 하는 거에 입력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 자, 입력 부분가 입력 부분이었고,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일로 이 그 출력 데이터가 나가는 거죠. 저장된 데이터가 출력돼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냐면 그 읽기나 쓰기 동작에 대한 거였죠. 읽기 동작이냐 또는 쓰기 동작이냐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선택이죠. 선택. 이 셀이 선택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쓰자. 아까 이걸 쓰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하냐 하면 렛치라고 하는 걸 이용하자. 그래서 뭐냐면 RS 렛치 또는 SR 렛치 또는 SR 렛치를 이용해서 설계하려고 한다. 자, 여기 R과 S라고 하는 거고 Q를 여기다 써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그 Q 프라임은 안 쓴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돼보자. 다음 이와 같은 모습일 때 이 R과 S의 인풋 자료에 해당되는 입력 이걸 갖다가 I라고 하고 출력에 대한 걸 O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해당되는 걸 S라고 하고 이 부분은 RW로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한다면 입력이 들어갈 거니까 I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S가 1일 적에는 R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면 되겠다. 그런데 아무 때나 R과 S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셀이 선택됐을 때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 선택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AND 게이트를 하나 써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AND 게이트에 해당되는 거에 입력값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입력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했을 때 들어가려고 한다. 이거는 좀 색깔을 달리하도록 하고 여기다가 그 선택하기 위한 단자를 하나 이렇게 써서 여기 select 선택 이게 S가 되겠죠. 저렇게 해서 입력값이 이 원했을 때 값이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언제 제 R과 S를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그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신호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쓰기 신호일 때 이 R과 S를 통해서 이 그 여기 매치에 저장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일 때 들어가는 거죠. 0일 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신호가 이렇게 0일은 1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런 신호. 자, 여기도 조금 신호 부분이 예쁘게 안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치우고 이것도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이 노란색 부분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그 RW라고 하는 리드냐 라이트냐. 근데 라이트 신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 신호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아무 때나 출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 셀이 선택됐을 때 출력이 돼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셀이 선택됐을 때 아웃풋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결정되고 이걸 O라고 하는 걸로 쓰자. 그 다음에 출력돼서 나온 다음에 이 레치에 있는 내용이 나가야 되는데 이때 선택 단자는 R이라고 하는 거가 1일 때니까 낫이 빠져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 그 선택 단자 리드 라이트에 해당되는 거와 입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와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 선택에 해당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빗셀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이게 빗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BC라고 하는 거다. 요게 이 그 4 곱하기 3 D램이 아니라 S램에서는 이 그 4 곱하기 4니까 12개. 만약에 8 곱하기 3이었다라고 하면 3, 8, 24, 24개가 들어야 되고, 뭐 그 더 많은 기가비트로 들어간다면 수없이 많은 이런 내용들이 저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계된 것이 이 그 S램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단락을 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그 좀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구조에서 오늘 하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3장 부분인데 이 3장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진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넘버 시스템이다. 저희 그 디지털 컴퓨터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 이 수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이 그 컴퓨터 메모리라고 하는 거, 특히 CPU가 처리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종이에다 쓴다면 넉넉하게 종이만 있다면 계속 이 뒤에다가 숫자를 늘려가면 되지만 컴퓨터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수를 표현해 줄 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자, 일단 이 그 수편에 대한 거에 대한 거를 하기 전에 이 수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죠.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라고 하는 리얼 넘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가 아니라 허수 얘기하는 게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죠. 이런 걸 허수.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 복소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땐 더블이라고 하는 걸로 쓰지 않고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로 써요. 컴플렉스 넘버. 실수라고 하는 건 리얼 넘버라고 얘기하죠. 이 허수라고 하는 상상의 수다라고 해서 이미지너리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수와 허수로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루트 안에는 이 양수가 보통 들어가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i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전자열을 다룬 데서는 j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종의 이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허수는 이제 이번에 다룰 건 아니니까 일단 빼도록 하고요. 실수에 대한 거는 크게 둘로 또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 유리수라고 하는 거하고 무리수라고 하는 걸로 나눠져 있죠. 자, 무리수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든다면 어떤 거가 여기 포함되냐면 파이 같은 경우가 있죠. 3.14259 해가지고 하나씩 나가는 수가 되죠. 또는 루트 2와 같이 또는 루트 3과 같이 루트는 뭐 1.1413 뭐 이렇게 나가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가는 수. 그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우리 비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비율. 이 비율을 나타낼 때 영어로 레이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다라고 해서 이 비율을 나타내는 수. 이거 대체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분의 3, 그러면 4개 중에 3부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이런 식의 걸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이셔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레이셔널이라는 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직역을 해버린 잘못된 수죠. 여기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다. 그다음에 유리수에서는 정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인티저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정수가 아닌 이 그 유리수가 있어요. 자, 정수부터 한번 볼게요. 정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가 0이 있고, 그다음에 양의 정수가 있죠.
이 자연에 있는 수니까 이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실제 사람 손으로 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 그게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냥 없는 거 역으로 없는 건 상상 속에 생각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음의 정수다라고 얘기하죠. 음수라고 하는 거. 네, 정수가 아닌 이 수는 크게 둘로 또 다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 소수라고 하는 이제 그뭐 일과 멀로 떨어지는 그런 수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수, 뭐 0.1 뭐 이런 식의 걸, 이걸 이제 이 한계로 나타내는 거죠. 유한소수 0.12, 0.111 이런 식으로 이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다. 유한소수다라고 한다면 이 순환소수에서 0.19, 19, 19, 19 이렇게 나가는 수, 그걸 갖다 순환소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건 뭐냐면 이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 실수가 정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실수로 표현하는 건 다 실수를 한다. 자,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디지털 그 컴퓨터에서는 이 실수로 표현한다 해도 이 자릿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릿수 한계가 있다 이거죠. 따라서 자릿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최대값이 있고 그다음에 최소값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수도 최대로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고 최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음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음수.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부호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를 표현할 때 컴퓨터에선 이진수밖에 없으니까 음수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호는 0과 1밖에 없는 걸 가지고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이 음수 표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그 진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법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이걸 넘버 시스템이다라고 불러요. 넘버 시스템.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십진수 또는 십진법에 해당되는 거 724.5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미수가 10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수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거에 자릿수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0번, 1번, 2번 해서 두 번째, 세 번째인데 2번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2라고 하는 거는 이 그 미수 10에다가 자리가 1번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거는 10이라고 하는 미수에다가 0번 자리가 된다. 자, 그러면 소수점 이하에 오른쪽으로 갈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5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미수고 음수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다. 이게 바로 724.55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죠. 이진수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낸다면 1, 0, 1, 1, 0, 1이다라고 한다면 0, 1, 2, 3, 4, 5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미수는 얼마가 되냐면 이 베이스라고 하는 미수는 2가 되는 거고 5라고 하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거에 네 번째 자리가 되는 거고 1이라고 하는 거에 세 번째 자리가 되는 거고 다시 2라고 하는 거에 두 번째 자리고 그리고 0번에 1번 자리고 1에 2에 0번 자리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뭐가 되냐 하면 이 십진수 값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계산해 보면 45라고 하는 십진수 값으로 표현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팔진수라고 하는 거하고 16진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죠. 왜냐하면 이진수만 하려면 자릿수가 너무 많아져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 자릿수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팔진수 또는 16진수를 쓴다. 자, 예를 들어서 이진수에 1, 0, 1, 0, 1, 1, 1, 1, 그다음에 0, 1, 1, 0, 0, 0, 1, 1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게 뭐냐면 이진수였다라고 한다면 팔진수는 세 개씩 묶으면 되죠.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니까 요거로부터 세 자리, 그다음에 요거로부터 세 자리, 여기서 세 자리, 여기서 세 자리, 여기서 세 자리, 그다음에 앞에 그 세 자리가 안 된다면 0이라고 하는 걸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0,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값이 3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1, 0, 0은 거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값이 4,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4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1, 0, 1은 5라고 하는 값이 되고 1, 1, 1은 7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 저희가 논리여러 시간에 했었어요. 일단 이렇게 된다. 반면에 16진수로 펴낸다라고 한다면 이 16진수는 4개씩 묶으면 됐었죠. 따라서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또 요거 4개, 이렇게 4개씩 묶으면 되니까 그거를 16진수로 펴는데 16진수는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이 10에 해당되는 건 A로 표현하죠. A, B, C, D, E, F까지 해서 이 0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는 15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자, 1010이라고 하는 거는 10에 해당되는 건데 10진수로 이거는 이제 이 10에 해당되는 거고 11, 12, 13, 14, 15에 해당되는 거고 1010은 10에 해당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걸로 쓴다 이거죠. 그다음에 111이라고 하는 거는 15가 돼서 F로 표현하면 되고 0110이라고 하는 거는 이 6이 되죠. 이게 4고 2니까 그다음에 이건 3. 그래서 AF63이라고 하게 되면 16진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 그 8진수하고 16진수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진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릿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16자리가 되는데 16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4자리, 8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6자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릿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겠죠. 읽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진법 변환에 대한 거죠. 진법 변환. 네, 진법에 해당되는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사는 것이 이진수 수를 갖다가 십진수 수로 변환한다든지 십진수 수를 갖다가 이진수로 변환해주는 이런 값들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도 그냥 하나의 예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어요. 십진수 중에 41.6875라고 하는 거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이진수도 소수점이 있을 테고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테고 뒤에 소수점이야 어떤 값이 나올 거다. 자, 이것도 분명히 분리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40일에 해당되는 건 따로 이진수에서의 이 양수 부분의 실수 양수 중에 정수 부분으로서 얘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0.6875 요걸 포함해서 0.6875에 해당되는 거는 따로 또 6875에 해당되는 걸로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정수 부분과 실수 부분으로 구분해 준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4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41이라고 하는 거는 2로 계속 나누는 거죠. 2로 나눴을 때 목이 2가 되고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다시 또 20을 2로 나누면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가 0, 목.
그다음에 10을 2로 나누면 목이 5가 되고 나머지가 0. 또 다시 2로 나누면 목이 2고 나머지가 1. 마지막 2를 2로 나누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죠. 자, 이걸 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게 되죠. 그래서 1, 0, 1, 0, 0, 1 이렇게 돼서 여기다 들어가는 값은 1, 0, 1, 0, 0, 1 이렇게 되는 값이 들어간다. 그다음 소점 이하에 해당되는 0.6875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그 아까 보게 되면 가중치가 이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거꾸로 쓸 때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알겠죠? 이 곱하기 해주는 거. 자, 곱했더니 어떻게 나오면 1.3750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0.3750에다 다시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소수점 이하 값이 다 0이 나올 때까지 곱해줍니다. 자, 이걸 곱하니까 0.7500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시 이 부분만 떼본다. 자, 또다시 0.7500에다가 2를 곱해서 보니까 1.5000이 나와서 이 부분만 빼준다. 마지막 0.5 0.5000에다가 2를 곱해주자. 그러면 1.0000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이 부분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이런 순서대로 써주자 이거죠. 그럼 여기다가 써주는 값은 어떻게 했냐면 1, 0, 1, 1, 1, 0, 1, 1 이렇게 해서 이진수 값이 된다. 그래서 41.6875는 이진수로 받게 되면 1, 0, 1, 0, 0, 1.1011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그 이진수로 식진수를 전환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우리, 이제, 중간에 다른 값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데, 뭐 다른 편인데, 그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데이터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수에 대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얘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 수업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 그 음수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10시고요. 제가 혹시 저희 그 메시지 보내는 거를 깜빡하고 안 보내셨도 10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일 수업도 앞으로 저희가 9시 반 대신에 10시에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수업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한번 메시지는 보내드리겠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